자, 오늘 주제는 지난번에 전원생활의 텃세에 대해서 좀 바로 직전 영상에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시골에 갔을 때 과연 먹고 살 만한 게 있냐,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현실적인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곳이 시골인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골에는 일자리가 없어. 그래서 도심 생활을 많이 하죠. 근데 의외로 시골에 소일거리부터 해서 약 500m 전방에 공공근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근로부터 해서 기타 여러가지 관광지가 있다면 주변 관광지에 또 근무할 수 있는 혜택, 여러가지 일거리가 의외로 있어요. 심지어 산골 오지에도, 제가 있는 곳이 산골 오지거든요. 지금 이제 업무 때문에 이렇게 도심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산골 오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곳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거리가 이런 산골 오지에 어떻게 이렇게 많아? 또 돈도 또 많이 벌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 보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본인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목공이나 아니면 뭐 막노동은 사실 기술도 필요하지만 그냥 단순 막노동도 있잖아요. 단순 업무도.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면 일당 예를 들어서 요즘에 16만원, 뭐 17만원 하는 것 같아요. 막노동도 노가다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또 기술이 있다면 24만원, 25만원 뭐 이렇게도 받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일거리를 계속 창출해 나가면서 수입원을, 또 하나의 수입원이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시골에는 시즌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산불 예방 요원을 모집을 해요. 그러면 기본급이 뭐 이것저것 다 해서 한 220 정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유류비는 별도로 받고. 그러면 한 230 정도, 40,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산불 예방 본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산 돌아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죠. 연세 있으신 분들 많이 하고, 또 어떤 곳은, 어떤 마을은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줘서 귀농 정착할 수 있게 또 우선권을 배정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심지어 여름에는 이렇게 계곡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시골에. 그런 데들은 펜션들도 많고 관광지처럼 형성되어 있는, 그러면 계곡 수상안전요원, 그거를 또 마을 사람들을 뽑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산불 감시요원처럼 그 정도에 준하는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게 되죠. 자, 벌써 이것만 해도 여름 시즌, 가을 시즌, 겨울 시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먹거리가 벌써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골에서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면, 시골에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도심보다, 수도권보다 사람이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자리가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골의 면 쪽에 보면, 읍 쪽에 보면 면이 아니라 읍내에 나가면, 읍내가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면보다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면 뭐 커피 전문점도 여러 개가 있고, 빵집도 여러 개가 있고, 술집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런데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마트 뭐 이런 곳에.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일자리가 또 있다, 충분히. 그래서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와요, 보면.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예 없진 않다. 그래서 시골에 대해서 너무 가면 뭐 굶어 죽을 것처럼 걱정하고, 거기서 뭔 일을 하냐, 이렇게 가보지도 않고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요. 안 해봤으니까, 시골 생활을. 하지만 실제로 와보면 의외로 놀랄 정도로 일거리가 있다. 물론 내가 몸 쓰는 일을 싫어해, 나는 앉아서 화이트 칼라 사무직만 할 거야, 이러면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맞을 수 있는데, 나는 사무직 생활에 지쳤어. 제가 그 케이스거든요. 그 사무공간에 앉아서 계속 볼 업무를 보면서
출장 회의, 하루 종일 회의할 때도 있고, 또 출장 나가서 외부의 회의도 점심시간을 넘겨서까지도 지속적인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임원이 되고 나서는 제가 임원 룸이 전용 방이 하나 생기잖아요. 조그만 방이란 말이에요. 저는 또 최연소 임원이라서 제일 안 좋은 방이 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창이 없는 방이에요. 창이 없는 방.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감옥도 아니고. 그런 데서 있다 보니까 이건 내가 생각했던 생활이 아니다. 특히 임원이 되고 나서 내가 부장 때까지의 실무를 잡고 또 실무를 해왔고, 부장도 사실 실무를 하면 안 되지만 긴급한 건에 있어서 기한이 촉박한 거, 예를 들어 제가 법무팀장을 하거나 뭐 자금 쪽의 업무를 하다 보면 이 기한 내에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위에서 이렇게 통솔하다 보면 보이잖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해오는 걸 보면 이대로 갔다가는 기한 못 맞춘다라는 게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임원 부장 정도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일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한 내에 일을 못 마치면 그 프로젝트가 빠그러지는 일이 생겼을 때 믿고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근데 이제 그 직원들이 직장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몇 번 이제 일을 빼서 부장이 하다 보면 그 부장에 대해서 안 좋은 평판을 내리게 되죠. 저 사람은 직원들 관리를 못해, 직원한테 일을 안 줘, 안 내려. 그게 또 소문이 또 어떻게 또 퍼져서 사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고 회장님 귀에까지 들어가고. 그러면 자기가 혼자 일을 다 감싸고 쥐어잡고 하는 사람으로 호도되고 매도되는 현상도 이 부장 직급을 다신 분이 이 채널을 보시면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봐요. 되게 힘들죠. 힘들고 직장생활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어떤 소규모 직장이라도 다 힘든 겁니다. 소규모, 중견기업, 대기업 모두 다 힘들어요. 편한 일이 없어요. 남의 돈 받아먹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이게 어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직장생활을 갑자기 샜는데 시골에 일자리가 많다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죠. 그런 부분과 그 다음에 시골에서 주택을 사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산 가격 이하로 되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한테 리스크가 되겠죠. 자금이 여유롭지 않다면. 하지만 시골 생활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100% 원하는 주택을 다 구매할 수는 없고 최대한 발품을 많이 팔아서 그런 것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섣부른 의사결정, 섣부른 주택결정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평생 살 집을 산다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월세나 전세 매물이 시골에 귀하거든요. 월세, 전세 매물로도 귀농귀촌 예행연습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제가 월세 매물도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현재 두 가구가 입주해서 사세요. 그래서 귀촌 힐링을 위해서 한 분은 주말주택으로 쓰시고 한 분은 요양 차원에서, 힐링 차원에서 와서 계시는 분이 계세요. 둘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상당히 이 생활에 만족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이 본문에다가 글을 남겨드릴 테니까 그런 월세나 전세로도 귀촌 생활을 해보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미리, 수도권과 가깝거든요. 수도권과 1시간 한 20분이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말마다 용인에서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시니까 월세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미리 예행 연습을 해보시면서 전원생활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또 어떤 혜택을 받으셔라 라는 부분이에요. 또
그쪽에 오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택이 제 주택이거든요. 제 주택인데 제가 좀 부동산이 좀 있다 보니까 하나 그 부지는 그렇게 월세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남은 공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서 또 도심에서의 또 제2의 삶 생활도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그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